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 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묘지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여망 하원도 상원에 이어 환영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미국 방문에는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업 경영인들이 동행했습니다. 무려 40조 원 이상의 대미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성인 67%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오늘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을 경우에 직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6월 15일 전면 재개방을 앞두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조사원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LA 카운티의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 다저 스타디움이 오늘 문을 닫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앞으로 1년 이내 코로나 백신의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요식업계 회생을 돕기 위한 식당 재활 기금 신청 마감일이 24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이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스몰 비즈니스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만 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처럼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최저치 기록은 각 주정부의 영업 제한 완화 조치와 함께 백신 접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10번과 110번 프리웨이 인근에서 차량을 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프리웨이 총격 사건으로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엘몬테 지역에서는 어제 아시안 리프트 운전자를 상대로 한 무장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10여 년간 미 전역을 돌며 무허가 클리닉을 운영하며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의료 사기를 벌여왔던 50대 한인이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보수광서를 위해서 폐쇄됐었던 에코파크가 2달여 만에 문을 다시 열 계획입니다. 철거됐던 노숙자 텐트촌이 다시 들어설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LA 카운티 관광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식가들이 추천하는 등심 전문 식당인 대도식당이 이곳 LA의 첫 해외 분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는 파이자 백신 등 교차 접종하는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거론됐던 부동산 규제 완화책 가운데 재산세 감면안을 거의 확정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에서 103대 100으로 승리하고 7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선수가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5.2이닝 동안 2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키스의 선발로 나섰던 코리 클로버는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 한때 맑아지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방금 전 공식 일정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대북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연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연성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공식 일정 KBS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잠시 뒤에 우리 국립현충원에 해당하는 알링턴 미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합니다. 문 대통령 재임 중 워싱턴 DC를 4번째 방문하는데요. 알링턴 묘지를 찾아 헌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오후에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 의회 지도부와 만나는데요. 미 상원과 하원에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민주, 공화 양당이 함께 발의해서 초당적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 21일, 우리 시간 22일 새벽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백악관은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참전 영웅인 94살 랄프 퍼켓 주니어 전 대령에게 가장 높은 훈장인 명예의 훈장을 수여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는데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새 대북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밝힐 것이냐라는 KBS의 질문에 세부적인 외교 전략은 공개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의회의 대북 정책의 접근 방식을 설명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대북 정책의 목표는 그 과정이 도전적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최대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최대 유연성이라는 표현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트럼프 정부 당시 사용됐던 최대 압박이라는 단어와 견줘서 볼 때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 고위 관계자는 이 브리핑에서 배터리, 반도체, 5G 같은 첨단 기술 분야를 언급하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양국의 경제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흥미로운 분야다. 또 앞으로 긴밀한 협조 속에 서로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또 기술력을 높여서 기반 산업을 재건하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바람인데 이에 대해 그래서 한국 측의 매우 강력한 약속이다라고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삼성전자의 김기남 부회장, 현대차의 공영훈 사장과 LG에너지솔루션의 김종현 사장 등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한국 대표 기업 경영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들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들 기업이 내놓을 대미 투자 내용이 차츰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 규모만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반도체를 위탁받아 생산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공장의 대대적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투자 금액만 20조 원에 이릅니다. 관심을 모으는 건 추가 투자 여부. 정상회담 하루 전 미국 상무부 주도로 열리는 반도체 회의가 변수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삼성전자가 또 초청을 받아 추가 투자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경쟁사 중 한 곳인 대만의 TSMC도 상당한 투자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은 삼성 측에 더 많은 투자 압박을 요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LG와 SK는 미국 내 배터리 공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까지 미국 내 2곳에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의 배터리 3사 공장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G는 미국 완성차 1위인 GM과 SK는 2위인 포드와 손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투자금 규모는 각각 7조 원과 6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의 전기차 생산체계 구축 등에 8조 원을 쏟아붓는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4대 핵심 산업 중의 하나인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의 자국 내 생산을 통한 내재화의 정책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고 향후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 수요처 확보 관점에서 앞다퉈 대규모 대미 투자 카드를 꺼내든 국내 기업들. 향후 미국 시장을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투자가 위축되거나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에 헌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DC 방문은 이번이 4번째인데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6.25 전쟁 참전 용사를 비롯해 미군 전사자와 그 가족 약 40만 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취임 후 가장 먼저 참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전 9시를 조금 넘겨 총 21발의 예포 속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들어섰으며 아셀 로버츠 의전장, 로마르 존스 워싱턴 DC 관구 사령관의 안내를 받아 무명용사의 묘 하단에 도착했습니다. 무명용사묘에는 미군 해병대, 해군, 해안경비대 등으로 구성된 의장대 120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헌화를 마친 문 대통령은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로 이동해 무명영사와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진 기념패를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헌화에 동행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미군들에 대해 재차 경의를 표하고 이렇게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란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워싱턴 DC 내셔널몰의 루즈벨트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지난 1933년에 취임해 뉴딜 정책을 기치로 내걸어 대공황 위기를 극복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곳입니다. 문 대통령은 평소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아온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국난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말한 바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문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미 정상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한미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미국 상무부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의 조처로 문 대통령의 방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한국의 재계 인사들과 미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논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와 형식, 참석자 같은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개최에 무게를 두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는 러만도 상무장관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한국 기업인들에게 미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우리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축하하고 양국 간의 협력 확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이 계속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분명한 신호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공동 전략을 통해 긴밀히 조율된 외교적 노력에 한미가 전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5월 20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남가주보다 선선한 날씨 시작됩니다.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아지는 패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남가주의 낮 최고 기온과 밤 최저 기온이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히려 예년 기온을 웃돌아 포근한 날씨가 예고돼 있습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에도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고 오전까지는 짙은 구름 낀 가운데 조금씩 거치면서 오후 들어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오늘 같은 패턴은 금요일인 내일도 반복되겠고 일요일에는 보다 맑은 날씨 기대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4도, 5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6도, 53도, 해안 지역은 67도, 55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지역에 따라 비도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2도, 낮 최고 기온은 66도 되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710번 사우스선상입니다. 알론드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710번 놀선상 플로렌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라브레아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 사고 소식 보고됐고 끝으로 605 놀선상에서 알론드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첫 고위급 대면 회담입니다. 두 장관은 북극 이사회 장관회의 참석차 아이슬란드를 방문해서 만났는데요. 로이터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러시아가 미국이나 동맹국 및 협력국에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도 미국은 러시아와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회담에서 우리는 국제 상황 평가에서 심각한 이견을 갖고 있고 상황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심각한 이견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어떤 것도 빼지 않고 모든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한 라브로프 장관은 진실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유럽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미국의 최대 송유관 운영사의 최고 경영자가 해커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클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조지프 블런트 CEO는 어제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킹 당일인 지난 7일 밤 해커들에 대한 440만 달러의 지급을 자신이 승인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금액은 비트코인 형태로 지급됐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소식통도 월스트리트저널에 전했습니다. 이 블런트 CEO는 매우 논란이 많은 결정이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가볍게 결정하지 않았고 이 해커들에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동부해안 석유 공급의 45%를 실어나르는 이 블런트 CEO는 하지만 미국을 위해 해야 할 올바른 일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 전말을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35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AP통신은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조사위 구성에 반대했지만 회의장에서 이를 표명한 의원은 소수였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벌어진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사실과 정황을 조사하고 원인과 교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민주당, 부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5명은 공화당에서 지명합니다. 남극에서 면적이 제주도의 2.3배가 넘는 세계 최대의 빙산이 바다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오늘 아침 남극 론빙붕에서 세계 최대 빙산이 떨어져 나와 웨들해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76라고 명명된 이 빙산은 길이가 170km, 너비가 25km로 측정됐습니다. 면적은 제주도 면적의 약 2.3배입니다. 빙산의 이름은 남극 4분면 중에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는지 또 몇 번째로 분리됐는지를 토대로 붙여지는데 A76는 남극 A4분면에서 76번째 떨어져 나온 빙산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빙산이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면 각각의 알파벳이 추가로 부여되기도 합니다. 한편 AFP 통신에 따르면 남극의 평년 기온은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1만 년 넘게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던 라르센 빙붕이 1995년과 2002년 붕괴했고 근처에 있는 윌킨스 빙붕도 2008년과 2009년에 갈라졌습니다.
빙붕은 수압 파쇄를 통해 붕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온 상승으로 생긴 빙붕 균열에 얼음보다 무거운 물이 들어가면 틈새가 더욱 벌어지는 원리로 전해집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직장 내에서 직원들이 전원 백신 접종을 받았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는 6월 15일 코로나 팬데믹 관련 제한의 전면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라 이 같은 지침 완화를 통해 완전 정상화를 앞당겨 추진하려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18세 이상 성인들 중 3분의 2가 최소 한 차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조기 정상화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공개한 각 주별 백신 접종 현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18세 이상 백신 접종률은 67.3%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주들 가운데 11번째로 높은 수치며 전국 평균 접종률 60.2%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표준이사회가 코로나와 관련한 직장 내 안전규정 완화 방침을 두고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에 다루게 되는 안건은 직원 전원이 백신을 접종하고 코로나 증세를 보이는 직원이 없을 경우에 직장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같은 안전조치를 폐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직장 내에서 직원들이 전원 백신 접종을 받았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이 원격으로 업무를 본 직원들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나온 것입니다. 가주의 직업환경안정청은 직장 내 노마스크 지침을 고려 중이며 오는 20일 오전 이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만일 직업환경안정청위원회가 해당 지침을 승인하게 되면 이는 캘리포니아 행정법 사무국으로 넘어가 검토한 후 열흘 내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11월 30일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비상작업장 규정을 도입해 실내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음식물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정부가 노마스크 지침을 고려하는 직장이 어디까지 포함될지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가주 내 코로나 감염률이 급감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가주 내 성인 3분의 2가 최소 1차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18일 오전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가주 내 18세 이상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은 67.3%로 전국의 60.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는 이로써 미 전역에서는 11번째의 접종률을 기록했으며 가주보다 높은 주로는 78.6%의 버몬트, 77.1%의 하와이, 그리고 75.9%의 매사추세츠가 있습니다. 현재 12세 이상 청소년을 포함한 접종 대상자들 가운데 63.2%가 1차 접종을 받았으며 46.2%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노동부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만 4천 건으로 지난주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3만 4천 건이 줄어들어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둘째 주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현재 상황과 관련해 코로나 사태 후 도입된 각 주의 영업 제한 완화와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활동 확대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정부들이 잇따라 연방정부 추가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것도 실업자 감소에 도움을 줬다라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요 확대에 힘입어 인력 채용에 나선 기업들이 구인의 애를 먹고 있어 과도한 실업급여가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요식업계의 회생을 돕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286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식당 재활기금 RRF에 대한 신청 마감일이 다음 주 월요일 24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이 지원금 신청 독려에 나섰습니다. 수혜 자격에 해당되는 한인식당과 요식업계 업주들은 식당 재활기금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 신청 마감은 24일입니다.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8시, 그리고 서부 시간으로는 오후 5시입니다. SBA 측은 미국의 요식업계가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활기금 수혜 사업장이 많아야 한다면서 이 SBA는 재활기금 신청 안내와 함께 가입을 가로막는 장벽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A를 통해 지원받는 식당 재활기금은 한인 요식업계뿐만 아니라 미 전국의 요식업계에도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로 관련 업계 회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재택근무와 사무실 복귀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과 직장의 개념이 바뀌면서 직원들은 출퇴근과 집에서 파타임으로 일하기를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필요로 하고 업무 환경 변화를 원할 경우 노트북을 들고 거실에서 서재로 이동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생각한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4일부터 16일간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가 풀타임 재택근무, 35%는 집에서 일하고 가끔 사무실에 나가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응답자 25%만이 사무실로 복귀해 풀타임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무실 복귀가 가장 꺼려지는 이유, 응답자 36%가 원격 근무가 제공하는 유연성 상실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32%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걱정했고, 그리고 지금부터가 좀 의외입니다. 31%가 주위 사람들과 다시 있어야 하는 상황이 싫다. 30%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다. 그리고 27%는 출퇴근을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출퇴근 트래픽을 걱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들 중 35%가 다시 직장인들, 주변인들과 잡담을 해야 하는 것이 걱정된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 이 같은 직원들의 바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진정된 후 어느 시점이 되면 사무실로 복귀를 원하는 대다수 기업들의 입장과는 상충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1년 이내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전염병 최고 권위자가 코로나 백신 효과가 홍역처럼 평생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힌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고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추가로 맞는 접종, 이른바 부스트샷이 1년 이내에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효력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어쩌면 더 길게 지속될 것으로 한다면서도 첫 접종을 한 뒤 1년쯤 이내에는 부스트샷이 거의 확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역과는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효과의 지속성이 평생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국의 보건당국자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필요성이 높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면서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거의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9일 미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일 기준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1,2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평균치며 한 달 전과 비교해서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도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614명이 숨져 석 달 전의 평균치 1,988명에서 3분의 1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CNN은 코로나19 백신이 미국이 벌이는 코로나19와 전투에서 엄청난 우군임이 입증됐다며 지금까지 18살 이상 미국 성인의 60.2%인 1억 5,535만 명이 백신을 1회 이상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최근 남가주 프리웨이에서 차량 총격이 잇따르고 있어서 운전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죠. LA 다운타운 프리웨이에서도 차량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40분쯤 110번과 10번 프리웨이 부근을 달리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날아든 총탄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잔해물에 의해서 경미한 부상을 입은 운전자는 다행히 총탄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용의 차량은 짙은 파란색 사륜구동 자동차로 파악됐다며 범행 직후 1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으로 도주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 고속도로 순찰 때는 사건을 목격했거나 관련 정보는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타운 내 JJ 그랜트 호텔에서 지난 18일 LA 제12지구 존 리 시의원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케빈 리 CPA가 주최한 이날 후원 행사에 22명의 한인들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존 리 LA 시의원과 케빈 리 CPA입니다. With the horrific crimes, there was a lot of different things, but really the biggest thing that we first focused on was getting the word out that people needed get that information to us. 우리 또 잔니 시의원님께서 열심히 또 우리 LA시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힘이나마 좀 보탬이 됐으면 해가지고 몇몇 뜻 있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소규모 비즈니스 업소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에도 힘을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코로나 사태 이후 한인 커뮤니티 경제 활성화 및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한 스몰 비즈니스 워크숍을 3차례에 걸쳐 개최합니다. 25일, 26일, 27일 3차례에 걸쳐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비즈니스 구매 및 리스 계약, 팬데믹 이후 부동산 투자 경향, 그리고 비즈니스 보험 및 은퇴 계획 등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하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25일 비즈니스 구매를 시작으로 27일 은행을 위한 크레딧 관리 방법까지 3일에 걸쳐서 이어지고요. 워크숍에 대한 문의 및 사전 등록은 KYCC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1805-863-8902, 1805-863-8902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등심 전문 식당으로서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유명 맛집 대도 식당이 이곳 LA에도 지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비영리단체 MCCN과 함께 주최했던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행사에도 동참하면서 이 대도 식당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도식당은 1964년 서울 왕십리에서 시작해 지난 반세기 동안 오로지 등심 한 가지로 승부를 걸어온 대한민국 최고의 등심 전문 식당으로 수많은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루이비통 세리가이드북과 CNN, 일본 아사히 TV 등에서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 대도식당을 삼미그룹이 인수해 현재 왕십리 본점과 마포점, 강남 대로점, 부산 해운대점, 울산점 등 5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데 오는 6월 말 해외 첫 1호점을 이곳 LA 한인타운 육가와 맨하튼에 오픈하면서 남가주 지역 미식가들을 들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도식당 LA점을 맡게 된 이용환 대표는 삼미그룹 관계자로 대도식당 LA점 오픈을 앞두고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주최한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행사 기간 동안 식당 주차장을 백신 접종소로 선뜻대여 하는 등 접종 행사를 후원하면서 한인 커뮤니티가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대도식당의 맛집 비결은 독창적인 무쇠 프라이팬 구이 방식과 최상의 엄선된 재료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대도식당 LA점의 이용환 대표입니다. 그릴도요 특별히 제작을 해가지고 열이 화력이 빠져나가지 않게 잘 만들어 있고 그 무쇠로 만든 불판입니다. 그래서 무쇠 불판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대도 불판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통 기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고기에서 나온 일부 부위를 기름으로 사용하고 저희는 그 Certified Angus Beef Prime 그 레벨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등심입니다만 등심에 맛있는 부위가 한 7군데 다른 부위가 있습니다. 그걸 정선해가지고 7개의 슬라이스를 만들어서 그게 맛도 다르고 감촉도 다릅니다.
대도식당의 청업주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주방상궁인 한상궁으로부터 궁중 음식 솜씨를 전수받은 몇 안 되는 장인으로 왕실 음식과 서민 입맛을 이어주는 음식점으로 지난 2017년에는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왕십리 본점 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한국에서 재료를 공수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무가 다르고요. 또 고춧가루가 다르고 한국에 있는 맛이 그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한국에서 깍두기 그리고 열무김치 그리고 토종 된장을 매달 보내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맛을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도식당 LA점은 6,800스퀘어피트 규모로 22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실내 인테리어는 이 타운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도식당 LA점은 오는 6월 말 소프트 오픈 후에 7월 초에 그랜 오픈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서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을 위한 이동형 치과 진료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와 부에나파 코리안 복지센터가 공동으로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회관 앞 파킹랏 오렌지카운티입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앞 파킹랏에서 이동형 치과 진료를 6월 한 달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코리안 복지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동형 차량과 의료진들을 파견해서 시니어와 저소득층들이 편리하게 치과 검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오렌지카운티 한인타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오렌지카운티 한미 시민권자협회가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시민권 강좌를 실시합니다. 협회는 또한 올해 새로운 시민권 교재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협회 측은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이민국이 정상으로 돌아가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서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밀려 있다가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앞으로 1년 정도 걸린다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현재 6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 요령 등을 지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서 뉴욕주가 초중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 예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공교육 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서스국이 발표한 2019-20학년도 주별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 예산 현황에 따르면 뉴욕주는 학생 1인당 25,139달러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뉴욕주 내 각종 사기 범죄는 급증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재정적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이 더해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신분도용 사례로 인한 사기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10년 동안 10여 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허가 클리닉을 운영하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규모 의료 사기를 벌여왔던 50대 한인이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최근까지 보스턴 지역에서 무면허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진료 기록을 조작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보험료를 타내는 등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윤모 씨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여러 지역에서 무허가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의료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미국의 한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뒤집힌 차량을 혼자 들어올려서 위험에 처한 운전자를 구해내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늦은 오후 버지니아주에 있는 글로스터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소속의 경찰인 존 홀트가 순찰 중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뒤집혀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두 자녀는 다행히 탈출에 성공했지만 운전자는 차량의 지붕격인 썬루프에 끼어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보안관 사무소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바디캠 영상을 살펴보면 이 경관 홀트가 사고 차량으로 급하게 뛰어갔고 한 아이가 운전자인 엄마를 구조하다 뛰어오며 울부짖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편 경관 홀트는 8초가량 힘겨운 소리를 내면서 차량을 들어 올렸고 이를 지켜보던 소녀는 엄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어서 성인 여성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보안관 사무소는 순전히 경관 홀트 자신의 의지였고 운전자를 살려내야 한다는 생각에 여성이 머리를 빼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높이까지 차량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에서 13살 소년이 범죄 단체 조직원들로부터 표적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흰색 유틸리티 차량이 크로포드 13살 소년 에릭 크로포드에게 접근했고 여러 차례 이 소년에게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국장은 자전거를 타고 있던 크로포드에게 라이벌 범죄 집단 조직원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접근해 총을 쏘고 달아났다며 올해 발생한 가장 폭력적인 사건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유족은 13살 크로포트가 범죄단체 조직위원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공공요금이 올여름에 인상됩니다. 산호세시는 이번 주 산호세 클린에너지 고객 대상 전기요금을 8%포인트 인상하기로 승인했습니다.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국은 수도요금을 9.1% 인상하는 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산호세 클린에너지는 오는 6월이나 7월부터 전기요금 8% 인상을 시행하고 이것은 한 가정당 한 달에 평균 3, 4달러가 인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마린 카운티가 산불 발화를 막기 위해 이달 말과 내달 초목 태우기 작업에 돌입합니다. 마린 카운티 당국은 소방관 연례 훈련의 일환이자 산불 연료를 제거하기 위해서 빈야드 로드 주택가 지역 뒤편, 빅랏 리치 북쪽 경사면 등 초목 태우기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CDC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최근 완화한 것과 상관없이 실내 모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달라고 시애틀 킹카운티 보건당국이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CDC가 마스크 강제 착용 지침을 이렇게 빨리 해제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워싱턴주 인구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마쳐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포괄적 내용을 담은 시애틀 워싱턴주의 경찰 개혁 패키지 법안이 제이 인슬리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됐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경찰의 숨통 조이기, 무릎으로 목덜미 누르기, 주거지 기습 체포 등을 금지해 가장 전국에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간의 플레이인 토너먼트 와일드카드 경기에 있었습니다. 이기면 플레이오프 직행, 지면 패자부활전으로 떨어지는 경기였습니다. 아슬아슬 누가 이겼을까요? KBS입니다. 연습할 때부터 특별하게 입장한 커리가 현란한 개인기를 앞세워 놀라운 3점포를 적중합니다. 전반 종료 직전 3명을 따돌리고 던진 3점슛은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커리는 3점포 6개를 포함해 혼자서 37점을 해결하며 골든스테이트를 이끌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4쿼터 놀라운 투혼을 선보였습니다. 종료 2분 전 드레이먼드 그린의 거친 파울에 쓰러진 제임스. 평상시와 달리 오랜 시간 코트에서 치료를 받아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종료 58초 전 약 10m 거리에서 믿기 힘든 결승 3점포를 적중시켰습니다. 커리를 앞에 두고 커리의 전매추가인 3점포로 팀을 구한 겁니다. 레이커스는 골든스테이트를 103대 100으로 이겨 피닉스와 7전 4승제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습니다. When we'll go to Phoenix, but it's a big time win for us, and I definitely wasn't leaving the floor no matter if I had to. I love this team, and I love to compete. 골든스테이트는 마지막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멤피스와 단판 승부를 벌입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메이저리그 텍사스의 양현종 선수가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2점만 내주고 호투했지만 아쉽게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뉴욕 양키스의 강타자들을 상대로 양현종의 절묘한 체인지업이 빛났습니다. 1회와 2회, 5회까지 3번이나 선두 타자를 내보냈지만 모두 체인지업으로 병살타를 유도해냈습니다. 20명의 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외야로 날아간 타구는 단 4개뿐일 정도로 양키스 타자들은 양현종의 공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5회까지 무실점 역투를 펼친 양현종은 6회 들어 흔들렸습니다. 웨이드에게 우중한을 가르는 3루타를 맞고 첫 실점을 허용했고 희생플라이까지 내주며 3루 주자도 홈을 밟았습니다. 다음 타자에게 다시 볼넷을 내주고 강판돼 양현종은 5와 3분의 1이닝 2실점으로 뉴욕 양키스전을 마쳤습니다. 불규칙한 일정에도 선발로 등판해 호투를 펼친 양현종에게 동료들은 격려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1회부터 5회까지는 조금 그래도 정말 포수만 읽고 좀 즐기면서 좀 재밌게 던졌던 것 같은데 6회는 볼넷을 좀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또 밸런스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좀 불리한 카운트로 가서 볼넷이나 장타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후 가장 긴 이닝과 많은 공을 던졌지만 상대 선발 코리 클루버의 눈부신 호투에 양현종은 패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해 텍사스에서 뛰었던 클루버는 전 동료들을 상대로 피안타 없이 볼넷 1개만 내주고 개인 첫 노히트 노런을 달성했습니다. 경기 후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com은 양현종이 경고했지만 노히트 노런을 완성한 클루버의 투구가 워낙 완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후정원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5월 2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